이게 뭐야? 손에 든 낡은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엄마의 오래된 반지함 밑바닥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름 옆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생모 정미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미연? 우리 엄마 이름은 박순자인데 입양특례법에 의한 출생증명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양? 내가? 수진아, 밥 먹어.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을 함께 산 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이 서류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2년. 제 인생 전부였던 32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 모든 일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수진아, 엄마 방 좀 치워줄래?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네, 엄마. 제가 할게요. 저는 이수진,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다음 달이면 5년 사귄 남자친구 민호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죠. 엄마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상자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열어볼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청소하는 김에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엄마의 오래된 반지들과 목걸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와, 이거 엄마 결혼 반지네. 추억에 잠겨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었는데 상자 맨 밑바닥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오래된 봉투. 열어봐도 되나? 잠시 망설였지만 청소하는 김에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입양 동의서였어요. 입양 동의서? 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혹시 누군가를 입양하려고 했던 건가? 하지만 다음 서류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입양특례법에 의한 출생증명서. 성명 이수진. 생년월일 1993년 3월 15일. 생모 정미연. 양모 박순자. 제 이름이었어요. 제 생년월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이름 옆에는 양모라고 적혀 있었고 생모란에는 정미연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는 입양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1993년 9월 20일 박순자, 이재호 부부의 입양을 허가함. 그리고 마지막 서류. 생모 정미연이 쓴 편지였어요. 수진아,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안 됐어.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자라야 해. 박순자 씨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야. 엄마 대신 너를 사랑해줄 분들이야.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입양하였어? 32년 동안.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릴 적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엄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시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시던 일. 그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던 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이게 나야? 아니, 정확히는 나는 누구지? 이수진, 박순자의 딸.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수진, 정미연의 딸.
박순자의 양딸.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엄마가 제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담아주셨어요. 네. 하지만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그 손.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까부터 이상하더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가 제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열은 없는데 그 손길, 평생 저를 어루만져 주던 그 손길.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래. 그럼 약 먹고 일찍 자. 내일 병원 가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엄마가 설거지 할게.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 엄마가 할게. 엄마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서류들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의 서류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수진, 1993년 3월 15일. 제 이름이 맞았어요. 제 생일이 맞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에게 전화해야겠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울었어? 응.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지금 어디야? 집이야. 민호야, 지금 나올 수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심각해?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알았어. 30분 후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밤인데. 민호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네. 사랑해. 엄마, 너 정말 사랑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요, 엄마.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한다는 말. 진짜일까?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민호가 서류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응. 오늘 엄마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그럼 너. 응. 나. 입양하였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 32년 동안 몰랐어.
32년 동안 나는 이수진인 줄 알았어. 박순자의 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수진아, 나는 누구야? 나는 정말 누구야? 너는 수진이야. 내가 사랑하는 수진이야. 하지만 혈연이 뭐가 중요해? 너는 너야. 민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민호야, 나 어떡하면 좋아? 일단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언제 물어볼 거야? 모르겠어. 무서워. 뭐가? 엄마가 뭐라고 할지.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어떤 이유? 그건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 카페에서 이 시간을 있었어요. 민호와 이야기하면서 조금 진정됐어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 내일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야겠지.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렸지. 밤늦게 나가서 걱정됐어. 죄송해요. 괜찮아. 민호 잘 만나고 왔어? 네.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네.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바라봤어요. 말해야 하나? 지금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푹 자. 엄마도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물어봐야지.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어요. 아빠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셨어요. 집에는 엄마와 저만 있었어요. 수진아, 아침 먹어. 네.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꺼내지? 뭐라고 말하지? 설거지를 끝내고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드라마를 보시려고. 엄마, 왜?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뭐예요? 봉투를 엄마 앞에 놓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어디서? 엄마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반지함 밑에 있더라고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봉투만 쳐다보셨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제가 입양아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32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32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우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정미연이 누구예요? 수진아, 대답해요. 정미연이 누구냐고요? 내 친엄마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현실이 됐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너를 키운 사람. 키운 사람? 응. 너를 낳은 건 정미연 씨지만 너를 키운 건 엄마야.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전부 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는 생후 6개월 때 우리한테 왔어. 6개월. 응. 1993년 9월 20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친엄마. 정미연 씨는 미혼모였어. 당시 21살의 대학생이었지. 정미연 씨는 너를 낳고 싶어 했어. 혼자서 6개월을 키웠지. 하지만 엄마가 말을 잠시 멈추셨어요. 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준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그게 엄마였고요. 응.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네. 엄마가 불임이었어. 병원에서 진단받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10년을 시도했어. 온갖 병원을 다녔고 온갖 치료를 받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시험관 시술도 했어. 하지만 다 실패했지. 아빠랑 나 정말 많이 울었어. 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어. 처음에는 싫었어.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어느 날 고아원 봉사활동을 갔는데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날 입양한 거예요? 응. 입양기관에 신청했어. 그때 너를 소개받았지. 엄마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처음 너를 봤을 때 엄마는 울었어. 너무 예뻐서, 너무 작고 연약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제 손을 다시 잡으려 했어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수진아, 처음 너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아,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내 딸이구나. 엄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우리 딸이었어. 우리에게 온 기적이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왜 32년 동안 숨긴 거예요? 말하려고 했어. 정말로.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중학교 들어갈 때도 말하려고 했어. 사춘기니까 알려줘야 하나 싶어서.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하지만 그때 너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었잖아. 왕따 당했었잖아. 맞아요. 중2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그때 입양 사실을 말하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고등학교 때도 말하려고 했어. 내가 대학 가기 전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럼 왜 안 했어요? 그때 내가 우울증 진단받았잖아. 수능 스트레스로. 맞아요. 고3 때 우울증으로 병원 다녔었어요. 그때도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말하려고 했어. 20살이 되면 말해줘야겠다고. 그럼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사업 실패했잖아.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고. 그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내가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3개씩 하던 때. 엄마가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내.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래도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였어. 엄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저도 울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일어나요. 수진아, 전,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 나는 누구지?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30분 후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수진아, 엄마, 전 좀 나가 있을게요. 어디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아, 엄마랑 더 얘기하자. 나중에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아, 며칠만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디서 잘 건데? 민호네요. 수진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민호네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민호 부모님도 사정을 아시고 잘 대해주셨어요. 수진아, 힘들지? 천천히 생각해. 민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수진아, 밥은 먹니?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수진아, 제발 집에 와. 수진아, 엄마 너무 걱정돼.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도 힘드실 텐데. 나도 힘들어. 그건 알아. 하지만, 민호야. 제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나, 친엄마 찾아볼까봐. 정미연 씨? 응. 만나보고 싶어. 정말? 응. 알아야 할 것 같아. 왜 날 버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그게 좋은 선택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대. 친생부모 찾기 서비스가 있대. 다음 날 입양기관에 연락했어요. 친생부모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분증과 입양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2주가 정말 길었어요. 매일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연락이 올까? 정미연을 찾을 수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밤낮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3일 후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씨, 친생모 정미연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본인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10-5432-XXX.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번호만 쳐다봤어요. 전화해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30분을 망설이다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야, 전화해야 할까? 내 마음 맞춰. 하고 싶으면 해. 무서워. 뭐가? 어떤 사람일지. 나한테 뭐라고 할지. 수진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 혹시 정미연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그리고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 네, 내 딸. 네. 어머, 어머, 어머.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정말 수진이야? 네. 정미연 씨. 어머,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정미연 씨는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저기, 응, 응, 미안해. 너무 놀라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만나줄 거야? 네. 언제 만날 수 있어? 3일 후에. 괜찮으세요? 좋아, 좋아. 어디서 볼까?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어때요? 좋아. 어느 카페? 장소를 정했어요. 그럼 3일 후에 뵙겠습니다. 수진아. 네. 사랑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저는 계속 울었어요. 3일 후, 약속 당일이 됐어요. 정말 혼자 갈 거야?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혼자 가볼게. 나도 같이 가줄까?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게. 응, 고마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 앞을 서성였어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닮았을까? 뭐라고 말하지?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됐어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 하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 계실까? 전화로 약속할 때 정미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빨간 스카프를 하고 가겠습니다. 카페를 둘러봤어요. 구석자리에 빨간 스카프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여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손을 계속 떨고 계셨어요. 저분이구나.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기, 정미연 씨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목이 메인 목소리. 32년을 기다린 목소리. 정말 수진이구나. 정미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만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해요. 아직은. 미안해. 미안해. 너무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정미연 씨가 얼른 손을 거두셨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정미연 씨는 계속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컸구나. 예쁘게 자랐네. 정말 예쁘게.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기, 음료 주문할까요? 그래.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나도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고 다시 앉았어요. 정미연 씨는 계속 저를 보셨어요. 수진아.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또 시작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실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정미연 씨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왜? 날 버렸어요? 직선적인 질문이었어요. 정미연 씨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킬 수 없었어. 무슨 차이예요? 결과는 같잖아요. 날 다른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수진아, 3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매일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죄송해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알고 싶어요. 왜 날 버렸는지. 정미연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거 내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아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작고 빨간 아기. 이게 나예요? 응. 생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매일 찍었어. 사진 속의 아기는 정말 작고 약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정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를 볼 수 있어서. 그럼 왜 날 버렸어요? 행복했다면서요. 너는 너무 많이 아팠어. 뭐요? 밤마다 울었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정미연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영양실조래. 제대로 돌봐지지 못해서 나는 엄마 자격이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래도 노력은 해봤어야죠.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정미연 씨가 소리쳤어요. 정미연 씨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21살이었어. 대학교 2학년. 내 아버지는 같은 과 선배였어. 사귄 지 6개월 만에 임신했지. 정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기뻤어. 우리 아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빠는요? 도망갔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나는 혼자 남겨졌어. 21살 대학생, 미혼모. 정미연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 당장 지우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는 울기만 하셨어. 딸이 미혼모가 됐다고. 그래도 날 낳으셨잖아요. 응, 낙태는 할 수 없었어. 내가 내 뱃속에 있는데 어떡해. 정미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왔어. 고시원에 방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했어. 편의점, 음식점, 청소. 힘드셨겠네요. 힘들지 않았어. 너 때문에. 뱃속에 내가 있었으니까. 정미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993년 3월 15일. 내가 태어난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처음 너를 봤을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가진 기분이었어. 그럼 왜? 6개월을 키웠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정미연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돈이 없었어. 분유도 제대로 못 사주고 기저귀도 빨아서 썼어. 병원도 제때 못 데려갔지. 그러다가 내가 많이 아픈 거야. 5개월 때 밤새 울고 열이 펄펄 끓고 정미연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응급실에 데려갔어. 의사가 그러더라. 영양실조고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됐다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너를 죽이고 있다는 걸. 정미연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린 거야. 입양을 결정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매일 밤 너를 안고 울었어.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라고. 입양 보내던 날, 박순자 씨 부부가 너를 데려가는 걸 보면서 나는 쓰러졌어. 그날 이후로 32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미연 씨가 또 다른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건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 수학여행.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순자 씨가 매년 보내주신 거야. 내 사진을. 엄마가 정미연 씨한테? 응. 우리는 32년 동안 연락하고 지냈어. 충격이었어요. 입양 보낼 때 약속했어. 내가 절대 찾아가지 않는 대신 박순자 씨가 내 사진을 보내주기로. 1년에 한 번씩 빠짐없이 32년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거 정미연 씨가 통장을 꺼냈어요. 32년 동안 모은 거야. 2억 3천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너를 위해서. 언젠가 너를 만나면 주려고. 수진아, 나는 내 생물학적 엄마일 뿐이야. 진짜 엄마는 박순자 씨야. 정미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박순자 씨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나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발 박순자 씨를 용서해줘. 말씀 못하신 것도 이해해줘.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아, 박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3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알았어.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정미연 씨가 가방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어요. 이거 박순자 씨가 보내신 편지들이야. 읽어봐.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정미연 씨, 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미연 씨, 수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는 우리의 기적이에요. 소중하게 키우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순자. 두 번째 편지. 정미연 씨,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새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정미연 씨께도 보내드릴게요. 수진이를 보면 매일 생각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박순자. 세 번째 편지. 정미연 씨,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뻐서 남편이랑 둘이 울었어요. 정미연 씨, 수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게. 이 모든 게 정미연 씨가 수진이를 낳아주셔서예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박순자. 편지들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두 분 다 날 사랑했네요. 그럼 정말 많이. 정미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이제 알겠니? 박순자 씨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집에 가. 박순자 씨한테 가.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응. 내가 잘 자란 모습을 봤으니까. 정미연 씨가 미소 지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미연 씨, 응?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미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 만나줄 거야? 네. 저도 미연 씨를 알고 싶어요. 수진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저도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엄마와 밤새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저를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제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이야기,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이야기, 32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 엄마, 정미연 씨 만났어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그래, 어떻더니?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도 날 사랑했더라고요. 엄마처럼. 수진아, 엄마 고마워요. 32년 동안 날 키워줘서. 고맙긴. 엄마가 더 고맙지. 1년 후, 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부 어머니 입장하십니다. 엄마가 입장하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리고 신부의 생모이신 정미연 씨도 함께 입장하십니다. 정미연 씨도 함께 입장하셨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왜 두 분이? 입양아인가 봐.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양쪽에서 두 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진아, 행복해야 해. 응,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미연 씨. 저는 정미연 씨를 미연 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엄마는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결혼 3년 차, 6개월 된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엄마와 미연 씨가 함께 지어준 이름이죠. 할머니 왔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안고 계세요. 어머, 우리 손녀.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미연 씨도 곧 오신대요. 그래, 같이 저녁 먹자. 지금 우리 집은 두 할머니가 있어요. 엄마와 미연 씨.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에요. 서연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나중에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줄까? 엄마의 할머니는 두 분이야. 한 분은 엄마를 낳아주신 분, 한 분은 엄마를 키워주신 분, 그리고 둘 다 너를 사랑하신다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32년 전 저를 낳아준 엄마, 32년 동안 저를 키워준 엄마,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